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무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벨이나 알람이 울려도 자녀가 모른 척하고 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심각한 사이버 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재미나 장난으로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큰 고민이에요.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와 폭력을 더한 말이잖아요. 사이버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말하고요. 폭력은 괴롭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해하시잖아요. 물론 물리적 폭력도 포함하지만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사물에 익숙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멀리 있는 친구나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했을 때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이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당시를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건네줄 때 조심해야 할 내용을 깐깐하게 교육하고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 조심해야 할 사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함부로 대화하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먼저 부모는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집착이라는 개념과 무시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집착의 경우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이나 부모가 스마트폰을 만지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통신 비용까지 과하게 나오는 경우 사이버 폭력 피해를 의심할 수 있어요. 또 무시의 경우에는 집착 사례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꺼져 있거나 아니면 벨이나 알람이 울려도 자녀가 모른 척하고 받지 않는다면, 물론 평소 스마트폰에 무심한 아이도 있었겠지만 자녀가 심각한 사이버 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글을 올려야 한다고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의 글을 따라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하고요. 청소년들은 보통 사이버 공간을 비대면의 익명성을 갖춘 곳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 일상에서 우리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이러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건 절대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내 사진과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냈을 경우 이걸 온전하게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청소년에게 두고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이버 공간에서 전송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건 자녀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부모는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이걸 속수무책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는 걸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녀의 스마트폰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줬다면 디지털 원칙을 정해주세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전앱을 설치해 작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앱 기록장과 유튜브 구독장 같이 자녀가 내려받고 사용하는 앱과 채널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기로 원칙을 정해주세요. 중요한 건 자녀가 스마트폰 플랫폼과 콘텐츠를 이용할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기 선택권을 갖게 되면 이후에는 사용 시간도 선택할 수 있고 유해 콘텐츠도 구별할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라면 아무래도 자녀의 스마트폰이 가장 큰 딜레마일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자니 유해 환경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주지 말자니 우리 아이만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는 시기를 두고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통제력과 활용 능력을 갖추었을 때 지급하라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부모님이 아이를 잘 알잖아요. 하지만 저의 의견은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녀가 스마트폰 대신 다른 활동에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의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 가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책을 보고 있죠. 또 청소년들은 야구장에 가면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야구 응원을 합니다. 이건 청소년에게 대안을 잘 제시하면 효과도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녀를 안아주세요. 그동안 꽤 많이 힘들었거든요. 자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는 어른과 다르게 피해를 보았는데도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상상이 개입하거나 또는 부모가 요목조목 캐묻게 되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녀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먼저 학교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학교에게 연락하는 건 신고라기보다 자녀를 위해 교육적 해결을 먼저 고민해 달라는 뜻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곤란하다면 학교 안에 있는 위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학교에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모든 학교에는 자녀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또 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사가 상냥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사이버 공간은 아이들에게 속수무책 공간입니다. 아이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부모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경찰관도 없죠. 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중요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